서로 다르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 이해해보는 시간. 고래의 마음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네 번째 에피소드. 오늘 이 마음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구독자님의 고래님의 사연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상에서 좀 이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상황으로 내 마음에 흔적이 생긴 거죠. 그게 실패나 좌절이나 조금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랄까? 그래서 유사한 상황에 도전하는데 좀 머뭇거리는 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답답함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면 다시금 날 잘 보듬어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일 것 같아요. 같이 눈 감고 숨 고르고 가보면 어떨까요? 준비됐을 때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앉은 자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신만의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속에서 주의를 저의 목소리로 한번 부드럽게 가져와 보세요. 여건이 허락한다면 두 눈 편안하게 감으셔도 좋고, 뜨고 계시더라도 내면을 지금 이 순간 저의 목소리,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에 가져와 보세요. 부드럽게 이미 들고 나는 호흡에 주의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숨이 어떤지 느껴보고, 또 빠져나가는 숨이 어떤지 느껴보고, 자신의 호흡을 몇 번 온화한 태도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편안한지, 조금 긴장감이 느껴지는지, 있는 그대로. 우리의 호흡은 작은 신호와 같아요. 어떤 신호냐면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대한 작은 신호. 마음이 편안하면 호흡도 편안할 거고, 그 편안한 호흡은 또 몸도 편안함을 신호처럼 알려줘요. 내가 너무 바쁘게 사느라 몸과 마음이 편안한지, 긴장했는지, 급한지 잊었다면 지금의 호흡을 통해 그 신호와 같은 내 몸과 마음을 가만히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호흡이 편안하네. 지금 편안한가 보다. 빠르네. 좀 급했나? 긴장했나? 그렇게 한 5번 정도 각자 호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자신과 만나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호흡이 마무리되셨을 때는 천천히 두 눈 떠주셔도 좋습니다. 음. 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으로 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음, 제가 노트북을 앞에 가지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최근에 회사에서 사람들을 리드하고 챙기는 자리에 추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 그와 비슷한 업무를 받으면서 번아웃이 크게 왔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자리를 뛰어넘어야 더 성장한다는 건 알지만, 그때 겪었던 체력적인 한계, 정신적 소모가 또다시 반복될 게 분명해 보여 결국엔 가로치고 저를 위해 가로 닫고 거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무력감과 앞으로도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가슴의 답답함, 슬픔에서 벗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명상에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자신을 또 다그치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선생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해요. 아, 어떠세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는 사연이실까요? 최근에 회사에서 사람들을 리드하고 챙기는 자리에 추천을 받았는데, 그 추천을 받은 순간 나는 기억이 난 거죠. 어떤 기억? 몇 년 전의 기억. 몇 년 전에 비슷한 업무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그 순간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뛰어넘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는데, 그때 느꼈던 체력적인 한계, 정신적인 소모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이거를 주지 말아야겠다라면서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무력감과 두려움, 나는 계속 여기에 갇혀 있을 것인가라는 두려움, 슬픔, 답답함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려고 앉아도 집중도 안 되고 나를 다그치고 있는 스스로를 만나게 된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명상을 나누면서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뭐냐면, 제가 하는 명상이라는 것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는 명상은, 그러니까 저는 명상에도 굉장히 다양한 뿌리가 있어요. 다양한 혈통이 있고 다양한 뿌리가 있어서 나라는 한 존재를 각각 유사하지만 또 굉장히 다르게도 바라보기도 해요. 그 혈통에 따라서, 라인에 따라서. 가족 같은 거죠. 가족에 따라서. 저는 제가 이제 12년 차로 명상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어떤 혈통에 더 가까운 명상가인지를 사실 몰랐어요. 그거를 깊게 알 정도로 명상을 많이 공부하지도 사실 않았을 때일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명상을 오프라인에서도 진행을 하고, 또 명상의 워크숍도 진행하고, 또 명상 선생님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티처 트레이닝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어떠한 것들을 분명히 그 과정 속에 경험을 했겠죠. 사람들을 트레이닝 하면서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일단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존재라는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믿어요. 신성한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어렵죠. 알 듯 모르겠는 그런 단어긴 한데, 제가 가정하는 이 명상에서의 바라보는, 제가 정말 믿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이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데, 이 나라는 존재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최면이 걸려 있다라고 하거든요. 나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최면이 걸리냐면 경험에 의해 최면이 걸려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다양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란 이런 거야, 삶이란 이런 거야,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뭐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야, 나라는 존재는 소중한 존재야,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성과를 내지 않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한 특정한 이 믿음 체계 같은 것을 계속 만들게 돼요. 살아가면서. 그게 비단 부모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의 주 양육자, 그게 누군가는 조부모님이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나의 첫 직장에서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다양한 그 관계 속에서 그 믿음들이 더 공고해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또 소멸되기도 해요. 근데 그 믿음들은 우리가 그곳에 있는데 너무나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데에 우리 삶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명상의 굉장히 유효한 지점은 뭐냐면 이 믿음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사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믿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받아야 하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불완전하니까 막 눈치를 보기도 하고 나랑 비등비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막 경쟁하기도 하고 내가 그들보다 조금 잘해야 사랑을 받을 테니까 경쟁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자꾸만 너무나 애쓰면서 나를 살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영역들에 스멀스멀 정말 최면을 걸듯이 나라는 존재가 그 믿음대로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선택, 내가 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에 영향을 정말 전반적으로 끼치게 되는 거예요. 명상은 그 믿음을 보게 하는 것이고 명상의 굉장히 유효한 작용 중 하나는 그리고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넘어간다면 그때의 삶의 경험은 어떤 것일까? 이거를 실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 삶의 수련의 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거 질문하시는 고래님의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최면 상태랄까? 이 제한된 상태를 넘어가는 질문자님을 이미 봐요. 왜냐면 진짜 가능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아마 저와 오랫동안 숨쉬는 고래 유튜브 채널에서 수련을 하셨다면 제가 되게 중요하게 자주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몰라줘서 미안해. 너무 사랑해. 고마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비라고 하거든요. 그 내가 걸린 이 최면에서 깨어나는 것이 이게 최면이 딱 붙어 있을 때 얘를 딱 떼서 떡 떼갖고 탁 던질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나 그냥 이제 이거 안 할래 하면서 이제 중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픔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믿음이 생기고 나라는 존재의 온전하지 않음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면 거기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아픔이 있겠죠. 아픔, 상처. 그러니 최면이 걸린 걸 이제 발견을 하고 나면 이런 믿음이 있네라는 게 최면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사는 상태가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멀스멀 향기처럼 스며들어서 삶을 실제로 그 믿음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최면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더라도 이렇게 똑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나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뭘 보내줘야지만 어떤 상처는, 어떤 믿음은 떨어지는 거냐면 진정한 사랑을 보내줬을 때요. 야, 너가 그때 진짜 힘들었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고래님의 이 사연에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먼저 내가 그러한 일들을 거절했을 때에 나는 그 일과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걸 한번 먼저 바라봐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점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우리가. 분명히 몇 년 전의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은 유사한 듯 하지만 정확히 100% 복사 붙여넣길까요? 아닐 거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을 리드하고 챙기는 자리인데 그 사람들 자체가 다를 수 있고 조금의 일의 영역이나 세부적인 것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나도 좀 달라졌겠죠. 몇 년 사이에 그 전에 나와 처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봤던 나와 지금의 나는 한번 경험해 본 나는 굉장히 다른 존재일 수 있어요. 그 경험이 어쨌든 일의 경험치는 더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나는 뭘 본 거예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전의 경험을 비춰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을 정답이라고 믿지 마시고 한번 그런가? 라고 각자가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번처럼 그렇게 못 해내면 어떡하지라는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또 그런 힘든 시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실패를 하는 것에 대한 되게 꺼리는 마음도 함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한 거죠. 거절을 한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자신에게 친절한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되게 힘들었으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독자님께서 거절을 하신 건 스스로를 위해서 했던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멈췄으면 잘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어도 일단 잘했어요. 잘한 선택. 왜냐면 나한테 조금은 시간을 벌어준 거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막상 그 일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기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슬픔과 답답함, 이제 무기력이 찾아온 거예요. 이 감정들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저는 이 구독자님께서, 우리 질문자님께서 댓글에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답답함, 슬픔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기 써주셨지만 앞으로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절을 했던 이유는 사실 나라는 존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가끔은 나를 엄마 곰처럼 두려움에서, 위험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은 뭐냐면 단호함이거든요. 어쩌면 이러한 슬픔, 두려움, 답답함은 사실 나는 그 일을 좀 멋지게 해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일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몇 년 후지만 지금이라도 느껴주세요. 그때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그 이후에도 어떤 흔적을 남겼었는지,
정말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그리고 그때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해 보셔도 굉장히 좋고요. 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면서. 그리고 만일 그런 유사한 기회가 다시 온다면, 내가 만일 또 거절을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경험이 올지 우린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이후가 이렇게 속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일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최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난다면, 그리고 나를 온전히 믿으며 내가 이 영역에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걸 알아주며 나한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걸 믿으며 그 새로운 포지션을 수락하고 해본다면 그때 나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 최면 상태에서 벗어나고 나를 믿어준다면 나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분명 알아줘야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그냥 똑 떼어놓고 로봇처럼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하거든요. 저 포함. 자꾸만 그 전의 일들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그 전의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유는 힘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상처가 있던 거예요. 아픔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좀 정말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픔을 조금 더 어쩌면 보듬어주고 치유할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일을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오히려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치유해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 하고 싶어? 너가 이거 진짜 하고 싶다면, 응? 너가 이걸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믿어본다면 저번에도 못했고 힘들었고 너무 기진맥진했잖아. 번아웃이 왔었잖아. 이 최면 상태보다 내 안에 잠재된 것을 믿어본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길로 내가 북돋아주며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저의 경험도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물론 있죠.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건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상처였던 것 같아요. 나는 사랑을 되게 많이 줬는데 무언가 내 맘처럼 흘러가지 않고 상처받고 이런 인연관계가 끝났을 때 그때 저는 유사한 관계 속에서 굉장히 움츠려드는 스스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똑같아요. 첫 번째, 이런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렸고, 그 믿음에 있는 저의 아픔을 봐줬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 관계가 잘 되길 바랬던 거죠. 근데, 그러니 그게 안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뭘 알아주냐면, 원래 모든 인연은 정말 시절 인연인 것처럼 영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마 나는 내가 해준 것에 초점을 맞추느라 상대가 그걸 몰라줬어 라는 서운함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사실일까? 그 상대도 나를 위해서 해준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러니 저는 놓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사실 그 상대도 정말 그의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걸 알아주고 잘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면 상태에서 비슷한 이 관계들을 맺어간다는 건 저한테 큰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전 관계에서 상처가 있다고 해서 아픔이 있다고 해서 다른 관계, 유사한 관계를 시작할 때 자꾸만 움츠려 든다면 이 관계가 가져오는 깊은 그 충만함, 연결, 기쁨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계속 제한할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나를 믿어보겠다. 어떤 상처가 실제로 와도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그리고 나는 감당하고 싶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그 돈독한 관계의 그 기쁨을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고 느끼고 싶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믿으면서 갔던 것 같아요. 구독자님의 사연도 마찬가지겠죠. 그 일이 힘들었던 건 물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거절한 것도 저는 지금은 잘한 선택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하지만 지난 일들이 나에게 흔적을 남기며 내가 자꾸만 못하겠어 하면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반복된다면 정말 노력하고 성장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큰 자기 실현의 기쁨 있잖아요. 그러한 기쁨을 스스로에게 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존감이라는 건 근거 없는 자존감은 없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건 결국에 행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자기 신뢰의 경험인 것 같아요. 나를 믿는 경험. 그렇다면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조금은 나에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되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와, 내가 이런 걸 해낼 수 있네? 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그 어렵고 도전적이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데 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예를 들어 내가 낮다면. 그때는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어떤 선택? 나를 믿겠다는 선택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일에서 지금 회복을 잘하고 잘 살아가고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말까를 머뭇거릴 정도로 다시금 그 일에 뛰어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경험해봤으니 두 번째는 내가 훨씬 더 이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같은 상황도 다시 볼 수 있고 그래서 유사한 상황도 다르게 경험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무한한 잠재력의 힘이 무한한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일단 믿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듭니다. 일단 믿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 의식적인 자기 선택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두려운 새로운 도전에 나를 내던질 수 있고 그거를 정말 힘들게 이런저런 오르막 내리막을 경험하면서 해내는 나를 봤을 때 그 직접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자존감을 얻어요. 그러니 고래님들, 저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마음 챙김, 있는 그대로를 보는 마음 챙김이라는 힘과 나 최면에 걸려 있었네를 아는 것도 마음 챙김의 힘인 거죠. 나를 보듬을 수 있는, 아픈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자비의 힘과 또 나라는 존재가 가진 잠재력을 믿을 수 있는 의식적인 선택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 이 무기를 가지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3번 정도만 호흡 고르고 마무리 해볼까 싶어요. 두 눈 감으셔도 좋고 부드러운 호흡을 3번 정도 이어가 봅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통해서 내 안에 조금 지혜의 씨앗이 자리 잡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준비됐을 때 천천히 두 눈 떠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래님들.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마음 라디오는 이어가요. 그래서 사연을 댓글에 꼭 적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저 댓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마음 라디오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거기에 댓글 달게요. 감사합니다.